현미밥보다 더 좋은 탄수화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평생을 믿고 살아온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흰쌀밥은 나쁘고 현미밥은 좋다. 그래서 밥을 바꾸셨을 겁니다. 현미를 드시고 고구마를 드시고 통밀빵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건강한 선택을 했는데 혈당은 여전히 오르고 체중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는 방식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식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밥을 줄이고 과자를 끊고 고구마를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기대와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건강 연구자로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공통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탄수화물을 종류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탄수화물의 건강 영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따로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 식이섬유의 양, 그리고 조리 방식, 이 세 가지가 혈당 반응을 좌우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이 세 가지에 따라 몸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로 나뉩니다. 이제 그 핵심 기준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껍질째 씹어 먹으면 식이섬유가 장에서 천천히 작용하면서 당이 흡수를 늦춰줍니다. 하지만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거나 갈아서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구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같은 사과인데 몸에 들어가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흡수 속도입니다. 탄수화물은 구조가 단단할수록 천천히 소화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면 요리입니다. 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조직이 치밀한 곡물로 만든 면은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혈당도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리 방식입니다. 너무 부드럽게 익히면 이미 소화된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어 흡수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약간 씹히는 상태로 조리하면 몸이 소화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혈당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기준은 조합입니다. 탄수화물은 단독으로 먹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 속도가 늦춰지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면 요리도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면 완전히 다른 식사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과 지방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 식이섬유, 흡수 속도, 그리고 조합, 이것만 기억하셔도 탄수화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밥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선택을 바꾸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식이섬유가 포함된 곡물과 함께 드시고 채소를 먼저 드신 뒤 탄수화물을 드시는 순서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드실 때는 반드시 단백질을 함께 드십시오. 계란 1개, 두부 1조각, 혹은 생선 1점. 이 작은 추가가 몸의 반응을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 가까울수록 흡수는 느립니다. 하지만 굽거나 강하게 익히면 구조가 변하면서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맛있다는 것은 되게 빠르게 흡수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탄수화물의 속도를 조절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잎채소는 위와 장에서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어 당이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이 순서만 지켜도 몸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식탁에서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탄수화물은 끊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리 방식이 음식의 성질을 바꿉니다. 그리고 함께 먹는 조합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치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탄수화물을 바꿉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숫자 하나를 마음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1번, 아직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2번. 그 숫자 하나가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